비밀 공작입니다. 자, 비밀 공작이라는 것은 우리 말 그대로 정보기관에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는 비밀적인 활동을 얘기합니다. 자, 정의해 보면은 정보기관이 목표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하는 행동인데, 자, 비밀 공작, 비밀적은 뭐죠? 자신의 조직이나 기관을 드러내지 않고 하는 활동이 비밀 공작이 되겠습니다. 자, 주로 보면은 백색 정보관 말고 흑색 정보관이 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종류로는 첩보 수집, 선전, 파괴 공작이 있는데, 요즘은 뭐 파괴 공작 이런 것보다는 첩보 수집이나 선전이 주가 되겠습니다. 자, 목적의 정치적 변화죠. 자, 그 대상국의 정치적 변화. 예를 들어서 76년도에 미국에서 이란의 팔리비 국왕을 하야시키기 위해서 공작했는 거. 전부 다 비밀 공작입니다. 자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오는 거죠. 자, 어제 미국 의회에서 위안부 관련한 결의안을 채택했죠.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불리하게, 그리고 우리나라와 중국에 대해서 유리하게 전개하도록 하는 것이 비밀 공작입니다. 전쟁 발발 시 적국의 혼란을 야기하는 거죠. 자, 요즘은 뭐 전쟁하고 좀 개념이 떨어지지만은 상대방 나라에 대한 혼란을 야기할 목적을 비밀 공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예가 있냐면, 우리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하는데 치유를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때 당시에 집회라는 순수한 목적은 미국산 검증되지 않은 광우병에 우려가 있는 쇠고기를 수입해서 먹었을 때 광우병 생기지 않나. 자, 이 목적으로 집회를 했는데 일부 사람들은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거 있죠. 그게 비밀 공작입니다. 그때 당시에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고정간첩에게 내려보내는 무선 지령의 횟수가 아주 많이 증가했다고. 그 전부 다 비밀 공작이에요. 그 사람들 보고 비밀 집회에 참석해서 거기다가 같이 사람을 선동하고 이끌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비밀 공작이 되겠습니다. 자, 비밀 공작의 특성에 보면은, 자, 항상 이렇게 비밀 공작의 특성, 이런 소점이 나오면 밑에 달렸는 일단 종류부터 읽어야 되겠습니다. 장기성, 비정형성, 비밀성, 헌신성, 복선성인데, 자, 여기서 장기성이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오늘 시작해서 내일 끝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수개월 또는 뭐 1년, 2년 넘게 걸리는 공작이 많습니다. 자, 비정형성이죠. 여기 비정형성은 그 내용보다 빗자가 빠지고 시험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객관식 시험에 보면은 이 의미를 옳게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이걸 많이 따지는데, 그죠? 자, 비정형성입니다. 접두사가 붙을 때는 꼭 악센트를 붙여가지고 강하게 읽어야 생각이 나겠습니다. 자, 이건 임기응변이죠. 정해진 틀 안에 공작이란 건 없습니다. 항상 임기응변이 됩니다. 자, 비밀성이죠. 자, 우리가 공작하고 있다는 걸 만약에 드러나게 되어도 뭡니까? 우리 정부 당국자는 아는 바 없다, 우리와 관련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는 거죠. 비밀성. 헌신성입니다. 헌신성. 자, 국가를 위해서, 그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우리 베트남 전쟁할 때 하노이에서 우리나라 대사관이 마지막으로 철수할 때, 그죠? 미군 헬기를 철수할 때 우리나라에 이대용 공사가 빠졌습니다. 서류를 불태우다가 빠졌는데 그분이 붙잡혀서 월명군한테 붙잡혔죠. 자, 포로가 됐는데 그 조건이, 자, 북한 쪽에 가면은 바로 풀어주겠다. 근데 이 사람은 거부했습니다. 뭐죠? 헌신성. 그래서 7년여 만에 우리나라에 돌아왔는데 손톱, 발톱이 다 뽑히고 이빨까지 다 뽑힌 상태로 돌아왔죠. 자, 고문에 강합니다. 왜? 국가를 위해서. 그런데 헌신성에 아주 약한 게 있습니다. 우리 공작원들이나 군인 이런 사람들은 고문에는 강한데 미인계에 약하죠. 자, 우리 북경 대사관에 중국인 여성 때문에 북경 대사관에 영사 5명이 이제 파면당하고 본국으로 송환대치된 사례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복선성이죠. 앞에 했는 거는 트릭이고 뒤에 나오는 행동이 진짜 공작의 실체일 경우가 많습니다. 자, 비밀 공작의 4요소가 나오는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별 2개입니다. 자목, 원금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주관자, 공작 목표, 공작원, 공작금. 자, 요거를 꼭 알아야 됩니다. 자목, 원금 그래가지고 우리 국가정보학이 들어가는 모든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4번에 비밀 공작의 분류죠. 자, 대북 대공산권 대우방국 공작이 있어요. 자, 대북 대공산권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우방국 상대로 공작한다. 이게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간과하기 쉬운 것은 우방국 상대로 공작하나 이렇게 되지만 사실 하고 있죠. 요번에 미국에서도 그 서든 사건 때문에 드러났듯이 우리나라와 영국, 프랑스, 일본까지도 도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거 대우방국 공작도 포함되어 있다. 요걸 알아야 되겠어요. 2번에 목적에 따른 분류에서 자, 여러 가지 공작이 많죠. 그죠? 태역 공작부터 많은데 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태역 공작이 있어요. 자, 태역 공작은 뭐냐면 시설, 물건 등 파괴해서 방위력을 약화시키는 게 태역 공작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노사관계에서 태역은 그 일을 옳게 안 하고 천천히 하는 걸 생각하겠는데 우리 비밀 공작에서 태역은 그 꼭 필요한 시설이나 그 뭐 자재 이런 것을 파괴하거나 없애는 걸 태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위력을 약화시키는 직간접 행동이죠. 자, 우리 만약에 K9 그 자주포가 백령대에 8문이 배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죠? K9 자주포 부품을 그 빨리 조달해줘야 되는데 부품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공작으로 인해 부품을 제 시간에 배달하지 않은 경우 이게 자주포 발사를 뭐하지 않습니까? 저번같이 연평도 포격 사건 같은데 대응을 못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태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첩보 수집이죠. 요거는 우리 그 정보기관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거 첩보 수집입니다. 첩보 수집이 잘 돼야 우리 정보기관의 활동이 옳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되는데 가장 끝에 선전 공작이 있고 선동 공작이 있죠. 자, 선전과 선동에 대한 구분입니다. 자, 선전과 선동 꼭 구분해야 되는데 먼저 선전 공작은 뭐냐 하면요. 자, 요거 줄 끊으면 됩니다. 자, 계획한 심리적 감정을 자극하는 거죠. 자, 이제 지금 계속해서 집회가 발생하고 있는데 집회 도중에 거기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청와대로 가자 소리를 지르면 아무 목적 없이 청와대로 진출하게 되는 겁니다. 광화문에서 우리 청와대까지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청내거리 효자상거리 지나면 바로 청와대가 되는데 가봐야 볼 게 없는데 그죠? 가자 그러면 우욱 가게 되는 것이 선전공작입니다. 자, 우리 대중의 부와 내동성, 파급성을 노리는 그런 공작이 되고요. 선동공작은 대중의 심리를 자극해서 감정을 폭발시켜서 폭력을 행사하게 하는 심리적 활동 수단입니다. 자, 어떤 게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강원에서 집회를 막다가 갑자기 어떤 소리가 듣깁니다. 어떤 여학생이 집회 도중에 정경한테 구타당해서 연행하는 도중에 강간당했다. 이런 소리죠. 그래서 지금 그냥 강간당했다 그러면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있는데 그 뒤에 말이 지금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 입원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시위대가 아주 폭력적으로 바뀌죠. 근데 지금은 인터넷 시대가 되니까 시위대 중에 누가 그쪽에 아는 사람이 있어가 확인해보라 그러니까 그날 응급실에는 그 시간 현재 들어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확인이 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이것이 선동공작이죠. 이거 전부 다 치밀한 계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대비해야 되는 것이 정보기관의 역할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비밀공작의 순환단계. 요거 10단계입니다. 10단계. 10단계인데 10개니까 이걸 뭐 외우거나 이렇게 좀 힘들겠죠. 자, 앞에 4개는 꼭 알아야 순서. 지령, 계획, 모집, 훈련입니다. 지령, 계획, 모집, 훈련. 됐죠? 요거 꼭 알아야 되는 순서를 주로 보면은 두 번째, 세 번째가 바뀌어서 나오는데 앞에 4단계까지 지령, 계획, 모집, 훈련은 여러분들 순서를 꼭 인지를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브리핑 있죠? 브리핑은 뭐냐 하면은 자, 공작원이 파견되기 전에 공작관, 높은 사람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브리핑 그럽니다. 자, 그리고 디브리핑이 나오는데 디브리핑은 공작원이
해당 국가에 다녀와서 이렇게 앞에 나와서 혼자 나와서 보고하는 걸 디브리핑 그래요. 자, 브리핑은 가기 전에 높은 사람이 나와서 설명을 합니다. 요번 공작은 어떻고 저떻고. 디브리핑은 공작원이 파견돼서 돌아와서 보고하는 게 디브리핑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해고가 있는데요. 요 해고는 회사에서 자르는 것이 아니라 그 공작이 종결되기 때문에 공작으로부터의 해고를 뜻합니다. 만약에 우리 영화에서 보듯이 자기가 평생 몸바쳐 일했는데 그 해고돼 버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요 해고는 해당 공작으로부터의 해고를 뜻합니다. 자, 앞에 4단계 지령계획 모집훈련은 꼭 알아야 됩니다. 6번 선전 공작이 있습니다. 자, 선전하는 종류가 3개가 있어요. 자, 종류가 뭐냐면요. 백색, 흑색, 회색이 있습니다. 백색, 흑색, 회색인데요. 자, 주로 선전은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익을 위해서. 자, 먼저 백색 선전을 보면요. 공개입니다. 공개. 백색은 공개. 백색 선전은 공개하니까 신뢰도가 높습니다. 신뢰도. 자, 백색은 공개하지요. 자, 우리 백색 선전은 어떤 거 있습니까? 정부 대변인 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요게 백색입니다. 출처를 공개하고 그 브리핑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은 그런 장점이 있죠. 근데 요거는 이제 그 단어가 제약되어 있으니까 기분 나빠도 뭐 유감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그 야스쿠니 신사참배는 야만적이고 또 이런 말은 못하는 겁니다. 대신에 신뢰도는 높습니다. 다음에 흑색이 나옵니다. 흑색은 위장입니다. 흑색 위장. 흑색은 위장하는 거죠. 자, 흑색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요거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한민전 방송이라고 있습니다. 한민전 방송. 한민전이라고. 요것은 한국 민족 민주전선 약자입니다. 한국 민족 민주전선. 요 한민전 방송이라고 하는데요. 요것은 북한에서 방송하고 있는 대표적인 흑색 선전의 사례입니다. 자, 한민전 방송을 북한에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우리한테 쏘고 있지만은 이것을 남한 내에 반정부 세력이 하고 있는 것으로 위장해서 방송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근데 우스운 게 이거 들어보면은 북한 말씨가 나와가 정말 많이 웃습니다. 많이 웃는데 위장합니다. 자기들이 한민전 방송을 우리한테 보내고 있으면서 남한 내 반정부 세력이 자발적으로 저 방송을 만들어서 퍼뜨리는 걸로 위장하고 있는 것이 흑색선전 한민전 방송입니다. 자, 흑색선전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가장 끝에 봅니다. 역선전 시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자, 역선전 시 효과 거두기 어렵다. 효과 거두기 어렵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한민전 방송에 대해서 그 나쁘게 얘기하고, 자, 그 또 잘못된 허위 정보를 퍼뜨릴 경우 그 효과를 거두기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위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출처를 위장하고 있기 때문에 역선전 시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색 선전인데요. 회색 선전은 흑색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요게 헷갈리게 많이 나와요. 흑색은 위장, 회색은 밝히지 않습니다. 밝히지 않고 이렇게 됩니다. 자, 출처를 밝히지 않습니다. 자, 선전을 하기는 하는데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것이 회색 선전이죠. 자, 회색 선전은 그 흑색 선전하고 비교를 꼭 해야 됩니다. 역선전이 됩니다. 우리 책에는 같은 내용 되어 있는데 틀렸습니다. 회색 선전은 상대방이 역선전을 해올 경우 대항하기 어렵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대항하기가 어렵다. 이거 밝히지 않으니까 대항 자체를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보면은
흑색은 위장이고요. 효과 거두기 어렵고, 회색은 밝히지 않고고 대항하기 어려운데 요거 꼭 구분해야 됩니다.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우리 책에는 그 같은 내용으로 효과 거두기 어렵다. 요건 좀 잘못됐고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흑색은 역선전 시 효과 거두기 어렵다. 회색은 역선전 시 대항하기 어렵다. 근데 요게 우리 교재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이 우리 국가정보학 자체가 거의 대부분 내용이 상급 비밀에 속하다 보니까 그거를 확인할 수 없어서 이런 오류가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정보부서 근무했기 때문에 이런 걸 확실하게 아는 거지, 이게 실제로 그 시중에 있는 국가정보학 책은 거의 다 같은 입장이라서 오류가 발생하면은 제가 그 수정하면서 그렇게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 책이 잘못된 게 아니고 거의 모든 교재가 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흑색과 회색은 역선전, 요걸 꼭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자병법에서 적을 제압하는 4가지 계책이 나옵니다. 자, 손자가 군사 전략가 아닙니까? 그죠? 벌모, 벌병, 벌교, 공성이 있는데 공성은 좀 쉬워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벌모입니다. 자, 적의 계획을 사전에 제거, 무산시키는 걸 얘기하죠. 자, 이게 가장 좋죠. 가장 우리 군사력이나 그 인력이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편은 방편인데 이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두 번째 봅니다. 벌병, 병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싸워서 이기는 거. 이게 좀 최고 무식한 방법인데 정 안 되면 벌병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벌교입니다. 벌교는 자, 적 간의 동맹을, 유대를 차단시켜서 힘을 약화해서 벌병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공성은 그 성을 공유하는 게 됩니다. 저 벌병과 공성은 요거는 마지막 최우수단 단계가 되는 거고요. 먼저 벌모, 벌교가 행해져야 되겠습니다. 벌모는 사전 제거, 벌병은 무력으로 싸우고, 벌교는 적 간의 유대 동맹을 차단시키는 거고, 공성은 자, 성을 공유하는 겁니다. 적진을 공유하는 거. 그래서 우리 국가정보학 측면에서 보면 벌모와 벌교가 그 국가정보학의 임무에 들어가는 것이지, 벌병과 공성은 국방부와 관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8번에 비밀 공작에 대해서 이게 뭐 적법하냐 불법이냐 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비밀 공작 자체가 비밀이라는 자를 묻죠.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 CIA나 그 정보기관 활동에 대해서 의회가 비공개로 청문회도 하고 심리를 진행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번에 뭐 국정원 개혁 말도 나오지만은 아직까지 뭐 예산도 총액 예산으로 결산을 하기 때문에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가 쉽지는 않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당성에 대한 논쟁. 자, 합법, 불법 이렇게 입장이 있죠. 합법 먼저 보겠습니다. 합법은 국가정책상 비밀 공작은 불가피하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T-50 연습기를 50대 팔아먹었는데, 그죠? 그때 우리가 인도네시아에서 원하는 가격, 그리고 우리가 그 수출했는 한국 항공산업에서 제시하는 가격, 또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가격, 여기 틀린데, 그죠? 인도네시아 가격을 알아야 우리가 협상의 주도권을 안고 협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그 숙소에 몰래 진입해서 알아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봅니다. 자, 비밀 공작은 각국이 암묵적으로 묵인하는 거죠. 자, 묵인하는 겁니다. 저번에 얘기했듯이 우리 각국의 대사관에 나가 있는 사람 중에, 그죠? 뭐 부자 붙는 부대사, 뭐 부총영사 이런 사람들부터, 그리고 우리나라 사례고 미국 사례 같은 경우는 보면은 서열 3인, 뭐 참사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정보기관에서 파견 나온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합법적으로 드러내놓고 하자. 그러니까 그 특별한 불법적인 범위를 넘지 말고 합법적으로 하자는 게 그 합법적 실용주의자의 입장이 되고요. 자, 불법적이라는 입장을 보면은 자,
다른 나라에 대한 불법적인 내정 간섭이다. 자, 이렇게 주장하는 나라가 좀 있습니다. 좀 뭡니까? 자기들이 좀 떳떳하지 못하고 찔리는 나라가 이런 거죠. 자기들은 다른 나라에 대해서 비밀 공작을 하고 있으면서 외부적으로는 이것은 내정 간섭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근처에 한 몇 나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합법적, 불법적인 입장을 적절하게 조화해서 외교적인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뉴스에 보면은, 미국에서,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관의 외교관 몇 명을 추방한다 말이 나오면은, 일주일 뒤에 뉴스에 보면은, 러시아에서는 그에 대한 보복으로 또 몇 명을 추방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죠. 그게 뭐냐 하면은, 이 합법과 불법이 서로 조화가 되지 않아서 외교 마찰이 나서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자, 아주 공작을 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장 부인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자, 비밀 공작을 하다 보면 노출될 경우가 부득이하게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여건이 변화가 됐다든지 또는 내가 접수하는 사람이 마음이 변심해가지고 나의 그 경쟁이 되는 상대 측에 정보를 제공했을 때 노출이 되게 됩니다. 이때 은폐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노출된 것은 할 수 없지만은 은폐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어떤 게 있는가 보겠습니다. 자, 니은에 보면은 성형수술, 신분증 위조, 자살 이런 방법이 있어요. 자, 성형수술은 요즘 아주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형수술은 차트도 만들지 않고 현금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즘 성형수술이 아주 많이 이용된다고 합니다. 특히 사람의 얼굴에서 눈하고 코만 수술해버리면 완전 딴 사람이 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성형수술을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분증 위조. 근데 우리나라 지금 주민등록증을 IC 칩이 내장된 카드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 일부 국회의원이나 시민단체에서 반대하고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속성을 몰라서 그런데 벌써 북한에서는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을 완전하게 진짜 우리가 봐서 몰 정도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빨리 바꿔서 우리가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어서 많이 좀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노출 시 자살 있죠, 자살. 이런 경우 있겠나 싶지만 실제로 있습니다. 자, 1997년도에 새로운 간첩 유형이 나타났어요. 지금까지는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돈이나 여자, 약점을 파고 들어간 뒤에 그게 확실한 상황이 될 때 간첩 신분을 밝히면서 포섭한 일이 있었는데 요즘은 97년도에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자기 간첩이라는 신분을 밝히고 접근하는 사건에서 자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부부 간첩 사건 그래가지고 최정남, 강현정 사건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1997년도에 부부 간첩단 사건입니다. 부부 간첩단 사건. 이것은 거제 앞바다에 부부가 침투해 왔는데, 그죠? 자, 그때 안 들켰습니다. 그 전방 지역보다 후방 지역은 상대적으로, 우리 경력도 별로 없고, 경계가 허술하기 때문에. 자, 들어와서 이제, 고정 간첩 만나서, 필요한 자료나, 자기 장비를 다 받고, 이제 제야단체, 그죠? 지도자를 만나러 갔는 거죠. 우리나라에 여러 제야단체가 있지만, 가장 큰 제야단체에 지방에 어떤 책임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자, 만나러 갔는데,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내 북에서 왔다 그러니까, 그 제야단체 지도자는, 내가 제야단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청와대에서 나를 만나러 왔구나. 그 지방은 남부 지방의 어떤 대도시고, 북에서 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 착각했는 거죠. 청와대에서 내가 워낙 활동 많이 하니까 나를 만나서 설득하든지, 친하게 지내보려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 겁니다.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요. 거기서 이 최정남이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북한 간첩 얘기. 이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성분이 자기가 제야단체 일은 하지만은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지만은 우리 국가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 이걸 고치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지 우리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깜짝 놀랐죠. 자기가 아는
IO.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IO. 인텔리전스 오피서. 외근하는 정보관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 사정을 얘기하고 빨리 와달라 그러니까 그 연락받은 정보관도 깜짝 놀랐는 거죠. 아이고, 그게 무슨 말이냐. 아이고, 잘못 알았다. 그래도 반신반의하고 여러 명을 데리고 왔는데 뭡니까? 실제인 겁니다. 그래서 체포를 했습니다. 자, 현재 체포를 했는데, 이때, 그죠? 그 강현정이, 와이프 되는 강현정이가, 나는 지금 여자라서 지금 배가 많이 아프다. 화장실에 잠깐만 갔다 오겠다. 이게 평상시 같으면 우리 여자 정보관이 있어가지고 같이 가면 되는데, 지금 급하게 출동 나오다 보니까 여자 정보관이 없죠? 그래서 화장실 안에 따라가면 이건 뭐 심각한, 이건 뭐 인권 침해가 되니까 그건 안 되고, 자, 그 화장실에 들어가고 정보관이 밖에서 지키고 있었는데 소식이 없는 겁니다. 보니까 팬티 안에 숨겨둔 독약 앰플 있죠. 앰플. 왜 우리 감기약인데 캡슐같이 입에 넣으면 그냥 녹는 거 아니습니까? 알약 말고 독약 캡슐을 먹고 자살했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농약이나 아니면 약물을 가다 복용하고 자살을 기도할 때 병원 가고 위치책 하면 다 삽니다. 거의 다 사는데 이 독약 앰플은 아주 독해서 우리 시골에 농약 있죠? 뭐 입마리 나방약처럼 농약처럼 그 농약보다 독성이 더 강한 그런 독약이 돼서 이 안에 다 녹아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현장 즉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살도 실제로 근데 요 알고 보니까 왜 자살했냐 하면은 우리가 간첩 들은 거죠. 이게 자수하면은 부계 가족이 다 죽습니다. 다 죽고 건거가 되든지 또는 건거시 자살하면은 부계 가족들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이 부부 간첩단 사건은 실제로 부부고 또 북한에 자식이 2명이나 있기 때문에 자살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최정남이가 얘기를 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의 첩보 장비 위장 방법, 특히 옷이나 무기, 식량, 항공기에 표기하지 않는 방법이죠. 자, 우리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었는데 저게 우리 반정부 세력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요. 왜 거기에 사용했는 무기의 파편에 북한이라는 PRK 왜 표시가 없느냐 이 얘기를 자꾸 하는데 바로 이거죠. 위장 부인입니다. 자기들이 사용하는 무기에 그리고 파편이 남을 것을 대비해서 국적 표기를 하지 않는 게 되죠. 실제로 2차 세계전이 일어나기 전에 히틀러가 스페인 총독, 그죠? 프랑코의 요청을 받아서 폭격을 할 때 그 비행기 40세대의 전투기 폭격기죠. 독일군 마크를 지워서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위장 방법이죠. 그래서 무기에 국적 표기가 없다고 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자기 나라 군인을 고의로 죽이면서까지 뭐 어떤 사건을 일으킨다. 그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위장 방법에 대해서 봤습니다. 다음에 4강의 실전 예상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죠? 문제를 푸는데 이론을 2번, 3번 읽고 풀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론 한 번 읽고 바로 문제 들어가는 것은 아주 잘못된 공부 방법입니다. 최하 3회에서 5회 정도는 정독을 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또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지. 바로, 그죠? 한 번 읽고 문제 푸는 거 초등학교 시험도 그렇게 치진 않습니다. 자, 이거 국가 공무원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진지하게 집중해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1번 봅니다. 다음 중 첩보의 수집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첩보는 IO가 나와서 수집해가 오는 거 아닙니까? 가장 어려운 단계라고 했습니다. 어디 가서 누구한테 무슨 소식을 들어야 되느냐? 이것은 IO의 평상시 정보 활동이나 원만한 대인 관계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번, 관계기관과 긴밀한 유대관계 형성. 자, 지금 우리 국정원개혁안에 IO의 국회와 각 정당 출입 금지가 명시되어 있다. 그렇게 하는데, 이거 뭐 정당뿐만 아니라, 그죠? 민주노총이나 노동단체 또는 사회단체, 이런데 평소에 여기 있는 사람들과 긴밀한 인간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겠습니다. 2번, 공개 자료 및 비공개 자료를 동시에 수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공개 자료는 뭐죠? 신문이나 방송, 서적에 나와 있는 얘기를 공개 자료라 그럽니다. 공개 자료는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통계가 정확하기 때문에 공개 자료 역시
비공개 자료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자료입니다. 자, 비공개 자료죠. 어떤 단체 내부에 속해 있는 비공개 자료. 요걸 알아내는 것이 비밀 공작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자, 3번에 수동적 자세. 자, 수동적 자세로 정보 입수할 수 있습니까? 적극적, 능동적 자세가 돼야 되겠습니다. 적극적, 능동적 자세. 가만히 앉아서 누가 나한테 제공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야 되죠. 찾아가고 연락하고 평상시 두터운 인간관계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 우리 그 외근 IO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원만한 대인관계. 그러니까 당연히 수동이 아니라 적극 능동이 되겠죠. 4번입니다. 자기가 맡은 관내 사정에 정통하도록 항시 관찰하고 특히 거기에서 그 근무하고 있는 믿을 만한 사람들 있죠. 뭐 공무원이나 뭐 경찰관이나 이런 사람들과 친해놓으면은 아주 그 특별한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경우에 그 사람들은 전문적인 IO가 아니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할지 몰라도 IO가 들면 대만 문제점을 즉시 캐치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 공무원 통관장까지는 신분 노출 우려 때문에 다소 망설임이 있겠지만은 공무원이나 또는 그 아주 정보활동이 그 협조적인 경찰관들에 대해서 평소 대인관계가 중요합니다. 특히 국정원 같은 경우는 그 자기가 맡은 범위 안에 있는 경찰서 IO와 유대관계를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에 5번 백색 정보관이죠. 자, 백색 정보관은 뭡니까? 공식적인 직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명함을 주면서 저는 국정원 IO입니다. 자, 이게 백색 정보관이죠. 그리고 또 뭡니까? 경찰서 정보과에 근무하는 사람이 백색 정보관이죠. 자, 그런데 민간인 신분으로 위장한 정보관, 요 흑색 정보관인데요. 근데 흑색 정보관은 아주 중요한 정보까지는 알아낼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요즘은 백색 정보관을 적극 활용하는 그런 추세가 되고 있어요. 자, 흑색 정보관 활용은 우리나라 말고 뭐 중국이나 일본의 해외 정보 수집 같은 경우는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답은 3번 적극 능동 자세가 되고요. 자, 2번 대공첩보의 수집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공은 하늘이 아니고 그죠? 대공상권 첩보가 되겠습니다. 자, 1번 정확한 정보 수집을 해야 되겠죠.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 수집했는 거 여러 경로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2번 자, 상대방 대화를 경청하죠. 눈을 보고 있으면서 한 번씩 추임새를 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그래서요. 이렇게 해야 상대방이 원래 자기가 제공하려던 정보 이상으로 제공을 말을 하게 되는데 그냥 아무 반응 없이 앉아있으면 그 사람 얘기할 맛 나겠습니까? 자,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거 필기도구를 내지 마세요. 알았죠? 언론사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만나면 좀 필기도구 내고 농기를 내는데 그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방금 얘기했듯이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수준 이하로만 얘기하게 되는 그 방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기억을 하고 또는 그 사람이 잠깐 전화통화하러 나갔다든지 화장실을 오고 갈 때 그때 빨리 메모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절대 상대방 얘기를 들을 때 메모지를 내놓거나 또는 녹음기를 내놓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자, 3번에 다양한 인물과 접촉을 해야 되죠. 자, 정보 수집 경로를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다양한 인물과 접촉 금지 이건 되지 않습니다. 정보관은 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런 사람 다 접촉해야 되는 게 IO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번 상대방의 신분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실컷 얘기하고 이 사람이 어이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정 종교단체나 어떤 시민단체에 대해서 그 단체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5번 한번 출처를 개척하기 아주 어렵죠. 그래서 한번 개척하면은 한번 써먹고 전화 안 하고 뭐 이렇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접촉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자 출처 정보원 관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3번 다양한 인물과 접촉이 돼야 되겠죠. 3번 틀렸습니다. 자 문제 3번 다음 중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말은
자, 먼저 보겠습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외교관. 요거 백색 정보관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 외교기관에 있는 부자 붙은 사람이죠. 전부 다 우리 정보기관에서 파견 나간 사람입니다. 각 대사관에 보면 각 부처에서 파견 나간 사람 있죠. 뭐 국방부의 무관, 뭐 이렇게 경찰 영사 이렇게 있는데 그 부자 붙은 부대사나 이런 사람들 전부 정보기관에서 파견 나간 사람이 바로 백색 정보관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해외에 있는 상사원 기자, 요 사람들은 흑색 정보관입니다. 자, 진짜로 파견돼서 그 방송국에서 파견된 특파원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 말고, 그죠? 여기에 허위로 흑색 정보관 파견을 위해서 방송국에서 몇 년 근무하다가 나가는 정보기관원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흑색 정보관이죠. 자, 기억에 백색 정보관, 니은의 흑색 정보관. 답은 2번입니다. 4번, 인간정보 중에, 자, 인간정보가 우리 휴민트 저번 시간에 했죠. 2개 있습니다. 공개 출처와 비밀 출처 2개 있어요. 자, 그러면 박스에 지금 예시가 5개가 나와 있는데, 그죠? 그러면 1번, 2번만 맞고 3, 4, 5번은 일단 빼야 됩니다. 맞죠? 자, 객관식 푸는 방법이에요. 인간정보 종류 자체가 공개 출처와 비밀 출처 있기 때문에 저 1번, 2번 빼고 3, 4, 5번은 아예 종류에 안 들어가니까 일단 삭제하고 답은 1번, 2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서적이나 잡지 누구나 볼 수 있죠? 공개 출처입니다. 그럼 비공개 출처는 어떤 겁니까? 자, 우리 IO 정보관의 활동 또는 우리나라의 기술을 했거나 망명한 사람의 그 정보 제공 이런 것이 비공개 출처가 되고 서적, 잡지, 신문, 방송 이런 것은 공개 출처 되겠습니다. 답은 1번. 5번 다음 설명하는 손자병법의 간첩 이용 방법은 자, 손자병법이 간첩을 5개로 나눠놨습니다. 내간, 방간, 향간은 적의 관리 첩자 사람이고요. 생간, 사간은 우리나라 간첩이 되겠죠. 생간은 살아서 돌아오는 간첩. 사간은 뭡니까? 자, 어차피 배신할 우리나라 간첩을 아주 작은 정보를 줘서 적으로 하여금 죽이게 만드는 거. 요게 사간인데요. 자, 적국의 시민이 되면 셋 중에 하나입니다. 내간, 방간, 향간이죠. 자, 내간은 적의 관리고요. 방간, 자, 이중첩자 아닙니까? 적의 첩자입니다. 향간은 적의 시민이 되겠죠. 답은 2번 향간입니다. 자, 내간, 방간, 향간은 적의 관리, 첩자, 시민이고 생간, 사간은 우리나라 간첩이 됩니다. 답은 2번. 6번 기술 정보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기술 정보 뭐 있었죠? 신호, 영상, 측정 정보가 있었습니다. 신호, 영상, 측정. 그래서 1, 2, 4는 일단 기술 정보인데 3번, 5번 이게 뭐 2개 나올 수 없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위성 정보는 영상 정보에 속해 있는 거죠. 위성, 항공 사진, 일반 사진은 영상 정보입니다. 그래서 5번을 2번으로 화살표 해놓고 틀린 것은 3번입니다. 간첩 정보라는 것은 없죠. 그죠? 자, 그래서 기술 정보는 신호, 영상, 측정 정보에 위성 정보는 영상에 들어가니까 답은 3번입니다. 7번 다음이 뜻하는 용어는 자, 요새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는 문제 형태입니다. 박스를 나와서 맞는 것을 고르는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영상 정보나 신호 정보 제외 동그라미 쳐놓고 나머지 기술로 획득하는 정보. 자, 아까 보니까 그 기술 정보 중에 영상, 신호, 측정이 있는데 그죠? 여기서 영상이나 신호 제외 그러니까 측정 정보밖에 없네요. 자, 대량 살상 무기 감시에 적합하며 각종 국제 범죄의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다. 요 측정 정보입니다. 자, 7번 여기서도 역시 신호, 영상, 측정이니까 신호, 영상 빼야 되겠죠? 제외니까
자, 1번, 4번 빼고, 그래서 2번에 인간정보, 3번에 측정정보, 5번 사진정보인데, 그죠? 맞죠? 대량 살상무기, 그래 되어 보니까, 이것은 나머지 기술로 획득하는 모든 정보를 얘기하니까 측정정보가 됩니다. 핵물질이나 전자파 감시, 또, 북한에서 시리아 수출하는 대량 살상무기 정보 수집이 측정 정보가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지금도 북한에서 배를 이용해서 시리아, 예멘 쪽에 무기 수출을 하는 역할을 하는 배를 영국 당국이나, 그죠? 미국이 억류해 놓은 그런 배가 한 척 한 척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측정 정보에서 수집해서 우리가 그 배를 공해상에서 정지시켜서 억류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해당되는 정보가 측정 정보입니다. 8번. 다음 중 비밀 공작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은, 자, 비밀 공작은 드러나지 않게 하는 거라고 했죠. 1번. 정보기관의 목표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행동을 하는데 자신의 조국이나 기관, 자, 소속을 드러내지 않고 영향을 주는 활동입니다. 자, 근데 2번에 만약에 자국의 정치 변화, 자국되어 버리면 이거 자기 나라의 정치 간섭을 정보기관이 가져간다. 이건 큰일 나죠. 그래서 안 되고, 자국이 아니고 상대국의 정치적 변화를 위해서 행동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상대국의 정치적 변화. 됐습니까? 만약 자국 그려버리면 지금 또 시끄럽지 않습니까? 자국이 아니라 내가 우리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상대국의 정치적 변화. 2번 틀렸습니다. 자, 비밀 공작의 종류는 첩보 수집, 선전 활동, 파괴 공작 이런 걸 합니다. 자, 지금 우리 동계 올림픽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니버시아드 게임, 아세안 게임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 하면은 반대 적성 국가에서 테러를 일으키는 거, 이게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그게 파괴 공작 활동입니다. 4번. 우리나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올 수 있도록 행동합니다. 자, 이거 위안부 문제 같은 거 있죠? 자, 일본에서 여론을 조성해서, 자, 우리가 일본인이지만 사과하고 독일처럼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여론을 계속 만드는 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그거는 불가피한 사항이었고 일반 민간업자들이 하는 일이었다. 그렇게 발뺌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여론을 만들어가는 게 비밀 공작이죠. 5번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국의 혼란을 야기하는 게 비밀 공작입니다. 자,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그죠? 혼란을 조장하는 게 비밀 공작의 목표가 돼요. 답은 2번입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